네, 안녕하세요. 금융 1타 강사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있어서 빠르고 쉽게 핵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월 2일부터, 즉 내일부터 시행되실 거고요. 정부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규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금융에 이제 크게 관심이 없거나 뭐 이렇게 꾸준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이 변화한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규제를 계속 바꾸느냐?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에서 보시면 3번 향후 계획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연예가 뭐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실 거 없습니다. 자, 답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자, 이게 뭐냐?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변하니까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금융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이제 지나가는 뉴스만 보더라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거뭐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변화를 줘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래서 무엇이 바뀌는지 이거 이제 실수 거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완화되는 규제들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 이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이 바뀌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세 번째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네 번째도 뭐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폐지, 다섯 번째 뭐 대만시 DSR 적용, 여섯 번째, 3인 실투자의 대출 한도 폐지 보면은 뭐 허용, 완화, 폐지, 요거는 뭐 기존 대출이니까 그리고 폐지 이런 식으로 보면 뭘 폐지하고 허용해주고 완화하고 이렇게 쭉 늘려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입니다. 다주택자, 자, 주택을 다수로 가진 자,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는 걸 허용해 주겠다. 이건데요. 보면 기존의 규제 지역 내에 다주택자는 아예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0% 대출이 아예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일부터 바뀌는 건 30%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제 안 되게 했던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 뭐가 필요 있냐. 이전 정부에서 이제 약간 뉘앙스는 이거였죠. 부동산 가격만 더 올린다.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막았던 건데. 근데 이제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는 다시 풀겠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이 풀면은 반대 의견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30%만 일단 먼저 풀어보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이제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비규제 지역은 뭐 동일합니다. LTV 60%까지 되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권한입니다. 이게 보면은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 나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임대 매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나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안 됐습니다. 규제 지역이건 비규제 지역이건 그냥 전 지역 다 금지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겠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60%. 결국에는 뭡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임대랑 매매 사업자들이 대출을, 그러니까 뭐 주택을 구입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투기 맞겠다 해서 아예 금지를 전 지역을 시켜놓은 건데 지금은 거래가 없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대출이 안 나오니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걸 풀어가지고 이제 좀 더 활성화 시켜보겠다 이런 뉘앙스로 보이는데요. 이건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임대랑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이것도 지켜보심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다음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입니다. 이거는 총 4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투가 지역, 이제 투기 가열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 이게 원래 2억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규제 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세 번째는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 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네 번째는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적고, 전입 의무가 있고, 또 이제 처분 의무가 있고, 뭐, 다 금지가 되고,
자, 다 보면 부동산 거래하는 데 있어서 대출받기에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를 늘려서 실거래를 회복해야 되는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주택이 지금 팔리지도 않는데 전세금도 줘야 되는데 전세금 줄 돈이 없어요. 대출은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요새 빈번하다고 많이들 뉴스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정부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 싹 다 일괄 폐지했습니다. 이거 이 해당되는 네 가지 사항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에요. 싹 다 일괄 폐지를 했고 뭐 LTV 범위 내 대출 취급이 가능하겠죠.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풀었으니까 관련 이제 이 문제로 머리 아프셨던 분들은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서 좀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즉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입니다. 이게 변경 전에는 2억이었고 변경 후에는 폐지가 됐어요, 한도가. 이게 이전에 원래 1억이었습니다. 이게 2억으로 늘기 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이었어요, 한도가. 근데 1억의 한도가 적다고 생각돼서 아마 2억을 올린 것 같은데 이마저도 이제 적다고 생각되니까 아예 폐지를 시켜버린 거죠.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서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LTV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대출 한도, 최대 한도는.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 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과 주택 구입 외 목적이 있어요. 주택을 이제 주택 구입 목적이랑 그 다음에 구입 외 목적이 있는데 자, 기존에는 이제 주택 구입 외 목적이 뭐가 있냐 보면은 여기 임차보증금 반환하는 거 아까 앞에 설명드린 거 임차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생활안정자금 이 생활안정자금이 두 가지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건데요. 자, 기존에는 이제 집값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1년에 최대 2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뭐 목돈이 필요한데 내 집이 100억이야. 근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와. 최대한 어떻게 받지? 했을 때 뭐 좀 머리에 써보면 뭐 12월 달에 대출을 2억 받고 2022년 12월에 대출 2억 받고 23년 1월에 2억 받고 왜냐면 1년에 2억이 최대 한도였으니까 22년 12월에 23년 1월에 하면은 다른 연도잖아요. 그래서 4억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최대를 받았었는데 이게 아예 이제 폐지를 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해놨던 게 이것도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해놓은 거였는데 지금은 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으면 주택 보유수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특약을 맺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편법을 유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하는데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하는 거 이거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수요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에 분명히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서 대환 시점에 DSR을 적용했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해주겠다는 거죠.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게 뭐가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DSR 규제가 완전히 강화가 됐죠. 그리고 금리 역시 많이 올랐어요. 이게 DSR을 계산할 때 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DSR로 하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대환하는 시점이 됐을 때 DSR이 안 나와서 이 대환 시점 현재 예전에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이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기 전이니까 DSR이 나와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대환하려고 하고 지금 시점에서 대환하려고 보니까 DSR이 안 나와서 대환이 힘들어서 대출금 일부 갚고 DSR이 가능할 때까지 일부 갚고 한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봄으로써 이제 DSR로 계산함으로써 해결을 해주겠다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1년 한시예요. 1년 한시로 적용한다고 하고 증액은 안 됩니다. 대출금의 증액은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환할 때 대출을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거를 당장 돈이 없는데 대출 어떻게 갚아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좀 해결해 주겠다 해서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입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 이 규제 지역 내에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었는데요. 이 역시 폐지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TV랑 DSR 봐서 대출 한도 최대 한도를 계산하겠다는 거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동일합니다. 현행하고 무주택 세대 주셔야 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투가 지역에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정지역 8억 원 이하. 요거는 사실 뭐 조금 규제 지역이 많이 변동이 있어서 지금은 투기 지역이 뭐 크게 많이 없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한도가 폐지되어서 더 늘려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파악을 하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나의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스탠스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규제를 바꿀 수도 없고 바뀌는 규제를 미리 알 수도 없고 뭐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걸 보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구나 정부가. 그리고 이 규제가 내일부터 적용될 거니까, 자, 적용되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네? 이러면 그때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조치를 할까? 규제를 더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대출을, 규제를 더 풀었을 때 유리할지, 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점이 유리할지, 뭐 이렇게 더 심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규제 완화된 거 내용 정리 잘 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